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삼성 SDS인데요. 삼성 SDS는 1985년 설립된 삼성그룹 계열의 대한민국 ICT 기업입니다. 삼성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로 출발하여 확장하였으며 최근엔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물류 플랫폼 기반 물류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13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삼성 SDS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이사 전원이 일제히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사실 대표나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사회이사 전원이 동시에 매입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삼성 SDS 사회이사 4명 전원이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적게는 2차례, 많게는 3차례에 걸쳐서 삼성 SDS 주식을 200주씩 장내 매수했습니다. 평균 매입가는 12만 3,550원이고 각자 약 2,400만원씩 투자한 셈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금액이 사회이사들의 연간 보수 중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매입이 아니라 상당한 비중의 자금을 자사주에 투자한 것이죠. 삼성 SDS 측은 이번 매입에 대해 사회이사 차원에서 시장의 기업 성장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움직임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 SDS의 인적 분할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SDS는 과거에도 분할을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2016년 삼성 SDS는 물류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계획이 중단됐지만 분할에 대한 의지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물적 분할을 언급했다가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인적 분할 가능성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적 분할은 모회사 밑에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LG화학이 있고 그 밑에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드는 것이죠. 이 경우 주주들은 LG화학 주식만 보유하게 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더라도 직접적인 지분은 없게 됩니다. 반면 인적 분할은 완전히 독립된 두 회사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주주들은 분할 비율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받게 되죠.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 훨씬 유리합니다. 삼성 SDS의 사업 구조를 보면 분할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S는 IT 서비스와 물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IT 서비스 부분이 45%인데요. 여기에는 SI, ITO,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누가 봐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뜬금없이 물류 사업이 54%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사업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다른 IT 기업들은 보면 LG CNS 같은 경우 100% IT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S는 IT와 물류가 반반씩 섞여 있어서 기업의 정체성이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IT 기업인지 물류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업이 딱 갈라지면 깔끔해지는 구조거든요. 누가 봐도. 이런 구조에서는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투자자들도 기업을 평가하기 힘들죠. 따라서 IT는 삼성전자로, 물류는 삼성물산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계획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S 분할이 주목받는 이유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복잡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삼성은 이를 좀 더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만들고 삼성물산이 직접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주회사가 되려면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입니다. 삼성생명 지분 매입과 삼성전자 추가 지분 확보를 합치면 최소 30조 원, 삼성전자 지분만으로도 50조 원 이상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분석 내용을 제공드리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어요.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좋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유용한 컨텐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삼성 SDS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삼성 SDS는 현재 5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현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은 각각 삼성 SDS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2.58%, 삼성물산이 17%, 이재용 회장이 9.2%를 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삼성 SDS를 소규모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삼성 SDS가 인적 분할되면 어떻게 될까요? IT 부문은 삼성전자와 합병되고 물류 부문은 삼성물산과 합병되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합병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SDS 주식 10주를 들고 있다면 기업가치 비율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받을 수도 있고 20주당 1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교환되는 방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 SDS 지분과 삼성전자 지분이 교환되는 거죠. 사실상 현금을 들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지분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성물산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요. 만약 원래 20대 1 비율이었는데 삼성 SDS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19대 1, 15대 1, 10대 1로 점점 더 유리한 교환 비율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때문에 삼성 SDS의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 시 더 유리한 교환 비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삼성 SDS의 기업 가치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물류 부문이 삼성물산으로 합병되면 삼성 SDS가 보유한 5조 원의 현금 중 일부도 함께 넘어갑니다. 사업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으니 2.5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이 현금을 삼성생명 지분 매입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편 IT 부문의 삼성전자 합병을 통해서는 현금 투입 없이도 삼성전자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삼성 SDS 지분이 삼성전자 지분으로 전환되는 거니까요. 결국 삼성 SDS 인적 분할 이후 인수합병을 할 때 삼성 SDS 주가가 높을수록 삼성전자 합병 비율에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주식으로 바꾸고 저기서는 현금으로 주식을 사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은 상당한 현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시장에서 직접 매입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을 합병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기존 삼성 SDS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적 분할이 진행되면 주주들은 분할 비율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물산 주식을 모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 SDS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할 후에는 삼성전자 주식 몇 주와 삼성물산 주식 몇 주를 받는 식이죠. 정확한 비율은 각 사업 부문의 가치평가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삼성 SDS 인적 분할이 된다면 삼성 SDS의 IT 클라우드 부문은 삼성전자로 인수합병이 되며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은 그 비율만큼 삼성전자 주식이 증가합니다. 비율이 유리하게 들어가려면 삼성 SDS 기업 가치가 상승해야 되겠죠. 삼성 SDS 물류 부문은 삼성물산으로 인수합병되면서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삼성생명 지분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분할이 손해가 아닙니다. 사실 주주들이 삼성 SDS 들고 있는 사람들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꿔준다. 비율도 다 맞춰주죠. 삼성 SDS 분할해서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죠. 누가 봐도 불만 있다고 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투명하고 전문화된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2016년 분할 시도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에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중단됐지만 현재는 그런 외부 요인이 없습니다. 둘째, 2016년 당시에는 물적 분할을 먼저 언급해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인적 분할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홍원표 삼성 SDS 사장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분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주주들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삼성 SDS는 물류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할을 결정한다고 언급했죠. 그때도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물류사업이라든가 IT 사업이 좀 더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실패했던 거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해야 할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현재 시장 환경도 분할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IT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AI, 클라우드 관련 사업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어요. 삼성 SDS의 IT 부문이 삼성전자와 합병되면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종합 IT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죠. 물류 부문 역시 이커머스 성장과 함께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상사 부문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차트를 보면 현재 삼성 SDS 주가는 2016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분할을 시도했던 가격대와 비슷한 수준에 있어요. 2016년 구간과 현재 구간의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구간이 2016년이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구간이 현재입니다. 이는 분할을 추진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주가가 고점에 있었다면 합병 시 불리한 교환 비율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현재 구간은 바닥권 또는 저가권에 해당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려서 인수합병을 할 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받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 상승했다가 지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발성 이슈보다는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할 시점인데요. 따라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S 분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삼성 계열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도 나와야겠지만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SDS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역시 분할을 통해 더욱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복잡한 사업 구조를 단순화할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IT 부문이 삼성전자와 합병되면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종합 IT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죠. 물류 부문 역시 이커머스 성장과 함께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상사 부문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분할 관련 뉴스나 발표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면 상당한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분할 후 각 사업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IT 부문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성장할 것이고 물류 부문은 이커머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삼성 SDS가 이번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역할 또는 신호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삼성 SDS 인적 분할이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2016년도에도 도전을 해봤고 그때 실패를 했고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도전해 본다면 사실 주주들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삼성 SDS를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끄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권업계에서도 삼성 SDS 분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요. 특히 ESG 경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단순한 지배구조로의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고요.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또 삼성전자를 좀 건드릴 만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우린 긍정적인 구간 또는 삼성 SDS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IT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모든 산업에 스며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삼성 SDS의 IT 부문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런 글로벌 트렌드의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해소,
복잡한 지배구조 단순화 등이 주요 과제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이런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삼성 SDS의 인적 분할 가능성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SDS 인적 분할이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 2016년에 도전해봤고 그때 실패했던 것들 다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약 인적 분할이 진행된다면 첫째, 삼성 SDS IT 클라우드 부문은 삼성전자로 인수합병되며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은 그 비율만큼 삼성전자 주식이 증가합니다. 이 비율이 유리하게 들어가려면 삼성 SDS 기업 가치가 상승해야 하죠. 둘째, 삼성 SDS 물류 부문은 삼성물산으로 인수합병되면서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삼성생명 지분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반반 나눠도 2.5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요. 핵심은 이번 사회이사들의 자사주 매입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큰 그림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2016년 실패했던 분할 시도가 다시 현실화될 수 있고 이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주목하면서 단기적 변동성과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주가 수준이 2016년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삼성 SDS를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끄면 안 될 것 같아요.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공식적인 발표나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